여러분은 총을 든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92년 4월, 로스앤젤레스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화염에 휩싸였고 거리는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도시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코리아타운이라는 작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910일에 걸린 필사적인 전화는 응답받지 못했고 수십 년간 일해서 이룬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불타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 얻은 아메리칸 드림이 연기처럼 사라지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총을 들었고 다른 이들은 파이프나 방망이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고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지키려 했던 평범한 이민자들이었죠. 이 이야기는 흔히 옥상 위의 한국인들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 공동체, 그리고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돕지 않을 때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작은 라디오 방송국이 생명선이 되었는지, 어떻게 낯선 땅에 온 이민자들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공동체를 지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저는 12살 소년 제이크의 시선을 통해 이 잊혀진 역사의 한 장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이크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진실은 그의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보시겠어요? 이제 제이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크 톰슨이고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평범한 12살 아이예요. 비디오 게임, 농구, 그리고 제 친한 친구 데이먼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은 평범한 화요일처럼 시작했어요. 저는 공책에 낙서하면서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새로운 사회, 과목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반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조사할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이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아마도 멋진 축구 선수들이 있는 브라질이나 비디오 게임으로 유명한 일본을 배정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데이먼 윌리엄스, 브라질, 소피아 첸, 이집트, 제이크 톰슨, 한국. 제 흥분은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 정말로? 한국이요? 저는 불쑥 말해버렸어요. 누가 한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한국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란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적게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해.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그들이 전화기와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케이팝이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닌자가 있는 일본이나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있는 브라질만큼 흥미롭지 않았어요. 김치와 K-팝에 대해 배우고 싶지 않다고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루 종일 실망감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마지막 종이 울릴 때쯤에는 그저 집에 가서 그 프로젝트 전체를 잊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누웠을 때 엄마가 물었어요. 학교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 걸렸어요. 한국? 엄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나만? 아마도요. 선생님은 그냥 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잠시 조용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이 바보 같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했어요. 제 놀라움으로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사실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사무실로 사라졌다가 LA 1990이라고 적힌 오래된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완전히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그녀는 대답했어요. 바로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준 한국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엄마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신문, 사진, 그리고 오래된 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기자였을 때 도시에서 큰일이 있었다며 그녀는 흑백 사진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폭동이 있었어. 그녀는 제게 연기로 가득 찬 거리와 뒤집힌 자동차들이 있는 사진을 건네주었어요. 이곳은 코리아타운이었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녀는 지붕 위에 서 있는 남자들을 보여주는 사진을 꺼냈어요.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때 자신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있었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말했어요. 왜 폭동이 있었고, 왜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건 복잡한 이야기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지. 아마도 그것이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 처음으로 저는 흥미의 불꽃을 느꼈어요. 아마도 한국은 전화기와 케이팝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학교 가기 전에 그 상자를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말했어요. 먼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엄마가 말했어요. 1992년에 일어난 일은 복잡하고 심각한 일이었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 그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심하게 맞은 흑인 남성이었지. 그 비디오는 경찰이 그를 여러 번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 경찰관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람들은 화가 났어. 폭동이 시작되었어. 그런데 이게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냐 물었어요. 엄마는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기가 코리아타운이야. 1990년대 초에 코리아타운은 수천 명의 한국 이민자들의 집이었어. 폭동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한국 사업체들이 공격받았어. 그리고 경찰은 도움을 주러 오지 않았지. 뭐라고요? 왜 안 왔어요? 그들은 부유한 동네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고 코리아타운은 방어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지. 그래서 한국인 가게 주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했지.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연기로 가득 찬 거리를 보여주었고 다음 사진은 옥상에 서 있는 남자들의 그룹을 보여주었어요. 몇몇은 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쇠파이프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는 속삭였어요. 한국인 가게 주인들과 그들의 친구들, 가족들이야.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체 옥상에 자리를 잡고 가게를 약탈하려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했어. 효과가 있었나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그랬지. 사람들은 그들을 옥상 위의 한국인들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그 이름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아. 이들은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수년간 일해온 이민자들이었어. 그들은 다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학교로 걸어가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갑자기 전혀 지루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살았던 실제 사람들에 관한 진짜 이야기였죠. 학교가 끝나고 저는 로드리게즈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제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여드렸고 선생님도 옥상 위의 한국인들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 제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저는 말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제안했어요. 코리아타운으로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박 씨에게 전화했는데 우리와 이야기하실 의향이 있으시대. 우리는 박씨 마켓이라는 작은 식료품점에 갔어요. 카운터 뒤에는 은색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노년의 한국인 남성이 서 계셨어요. 사라. 그가 우리 엄마를 보고 외쳤어요. 너무 오랜만이구나. 박 씨는 우리를 뒷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가족 사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한 사진은 깨진 창문과 연기. 피해를 입은 가게 앞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박 씨를 보여주었어요. 그건 내 첫 번째 가게였어. 박 씨는 말했어요. 1992년에 일은 그 가게. 당신은 옥상 위의 한국인들 중 한 명이었나요? 저는 물었어요. 그 이름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아. 박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원해서 옥상에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야. 경찰이 떠났어.
우리는 910일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는 1992년에 그의 가족 사진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1979년에 거의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왔어. 13년 동안 우리는 매일 16시간씩 일했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 가게들 안에 있었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침을 삼켰어요. 그것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한 일이야.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보호하고 싶었어.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의 꿈을 보호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일부 가게들은 구해졌어. 많은 가게들이 잃어버렸지. 내 첫 번째 가게는 불탔어. 하지만 내 가족은 안전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지. 폭동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물었어요. 우리는 재건했어. 모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야. 일부는 포기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떠났지. 나처럼 다시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 가게를 열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는데 5년이 걸렸어. 이민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알지. 그는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고향을 떠난 이유야. 어려울 때조차도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우신가요? 저는 물었어요. 나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아. 경찰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호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박 씨가 한국인 가게 주인들이 함께 조직되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라디오 코리아를 사용했어. 엄마가 설명했어요. 한국어 방송국이었는데 폭동 중에 생명선이 되었지. 라디오 코리아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는 라디오, 서울 옛 라디오 코리아를 방문했어요. 우리는 이 씨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폭동 당시 라디오 코리아의 프로듀서였어요. 폭동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저 작은 라디오 방송국이었어. 이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폭동이 시작되자 우리는 지휘센터가 되었지. 사람들은 화재, 약탈 또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신고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화했어. 가게 주인들은 그들의 방어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전화했고 이 씨는 오디오 클립을 들려주었어요. 한 남성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말한 다음 영어로 말했어요. 주의하세요. 웨스턴 애비뉴와 올림픽대로 가게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어자들은 응답해주세요. 우리는 거리에서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는 기자들이 있었어. 이 씨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어디에 화재가 퍼지고 있는지 알려주었지. 무서우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모두가 무서워했지. 하지만 목적이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이 두려움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었어. 이 씨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한 중요한 사진은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흑인 목사들과 만나는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우리 방송국에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커뮤니티 간의 분열을 치유하는 일을 시작했어. 일부 흑인 지도자들은 한국인 사업체에 대한 폭력을 비난했고 일부 한국인 지도자들은 과거의 오해를 인정했어. 1990년대의 대부분의 한국인 이민자들은 최근에 미국에 왔어. 이 씨가 덧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했어. 그들은 항상 미국 역사나 복잡한 인종역학을 이해할 시간이 없었어. 이 씨는 저에게 현대적인 녹음 부스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서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커뮤니티의 목소리 역할을 하고 있어. 그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지. 그들은 1992년을 잊지 않았지만 또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 저는 모든 정보를 모아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맨 위에 썼습니다. 옥상 연대 커뮤니티가 다른 누구도 지켜주지 않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했는가. 포스터는 5부분으로 나눴어요. 1992년 LA 폭동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미국인들. 옥상들 총 이상의 의미. 라디오 코리아 커뮤니티의 목소리. 재건과 치유.
수요일에 저는 발표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K-팝과 김치 외에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바로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폭동의 시작과 한국인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업체를 방어했는지 설명했죠. 이 사람들은 액션 영웅이 아니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었죠. 저는 박 씨의 말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보호하고 싶었어. 저는 라디오 코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씨로부터 받은 오디오 클립을 재생했어요. 소통은 물리적 방어만큼이나 중요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라디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마무리했어요. 이것이 단지 한국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이야기예요. 이것은 커뮤니티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마쳤을 때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합류했습니다. 훌륭한 작업이야, 제이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에 반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데이먼조차도 감명받았어요. 그거 정말 대단했어.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사실 꽤 멋지구나. 2주 후 로드리게즈 선생님은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제이크의 훌륭한 발표 덕분에 우리는 이번 토요일 코리아타운의 한국문화축제에 초대받았어요. 제이크가 인터뷰했던 박 씨가 축제 주최자 중 한 분이세요.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토요일에 약 15명의 반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코리아타운으로 갔어요. 거리는 다채로운 텐트와 부스들로 가득 찼고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 씨가 한복을 입고 우리를 맞이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 씨는 우리에게 떡볶이, 불고기, 김밥, 호떡 같은 한국 음식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또한 전통 한국 서예, 부채춤, 태권도, 그리고 최신 한국 기술을 보았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박 씨는 저에게 작은 나무 호랑이 조각상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호랑이는 용기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가 설명하셨어요. 내 프로젝트는 단지 흥미로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용기를 보여주었어. 너는 진실을 보호했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처음 한국을 제 프로젝트 국가로 배정했을 때 저는 실망했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것을 조사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저는 주머니 속의 나무 호랑이를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사실 꽤 놀라워요. 호랑이는 제가 배운 것을 생각나게 했어요. 단지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용기, 공동체, 그리고 함께 서 있는 것에 대해서도요.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요. 결국 모든 커뮤니티는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난 날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1992년의 사건들이 있은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 교훈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인 2025년 6월 16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주택 위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죠.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위에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백인 시민들이 어깨를 맞대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코리아타운의 상인연합회와 한국계 미국인 청년 활동가들도 있었죠. 한 노년의 한국계 미국인 남성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992년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분열되면 무너지고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오늘날의 코리아타운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웃 커뮤니티들과 강한 연대를 형성했고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이크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을 배웁니다. 옥상 위에서 시작된 연대의 정신은 오늘날 거리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만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만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